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윤성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 상대와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번이세요? 결혼을 하셨나요? 자녀는 있나요? 등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이와 생애주기라는 시간적 지표에 기대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준 것들은 상대를 속단하는 관념틀로 변질되고는 합니다. 나이에 맞는 것이란 합의된 혹은 강요된 틀이 사회적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나이에 민감한 것일까요? 나이에 따라 사회관계의 상하를 나누는 특징을 장유유서로 대표되는 유교적 문화 전통의 영향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나이를 통해 서열을 가르는 문화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 서당은 나이로 차이를 두지 않는 통교육 체제였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나이에 관대해 나이를 막론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례가 흔했다고 했는데요. 기대승과 태계이양 역시 25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신으로 학문을 논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이에 대해 관대했던 조선의 전통이 일제강점기를 통해 소위 오늘날 말하는 민증부터 까는 연령별 위계질서로 고착됐는데요. 당시 일본의 사범학교에서는 천황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신민을 창출하기 위해 서구에서 도입한 근대적 형식의 학교 교육을 군대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선배가 후배를 군대식으로 통제하는 구조에서 길러진 교사들은 학교에 나가 선배가 후배를 통제하는 학교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식민지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거죠. 그리고 70년대 전체주의적 교육 역시 오늘날 사회의 권위주의적 질서에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열 구조는 친구라는 개념을 왜곡하고 수평적 인간관계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친구의 조건이 같은 나이가 되다 보니 어쩌다 같은 나이로 묶인 또래 집단만 남게 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따른 서열 구조를 스스로 무의식 속에 내면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첫 만남부터 나이를 묻고 서열을 매기며 빠른 연생을 따지기 급급한 내 안의 꼰대의식부터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시간의 기준은 때에 따라 우리를 특정한 나이대에 올가매지만 동시에 시간적 굴레에 도전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이라는 범주 역시 끊임없이 재정이 되고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청춘에 가까울까요? 노년에 가까울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중년이라 부르는 걸까요? 분명한 점은 현재 우리 사회가 중년을 젊음의 활력과 에너지를 잃은 상실의 시기, 위기의 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중년의 삶은 연륜이나 지혜보다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과 피부로 판단하고 있죠. 중년은 왜 위기라는 프레임 속에서 되풀이돼 우리에게 제시되는 걸까요? 중년이 위기의 시간으로 인식되는 부정적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면 중년이란 인생의 시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유연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이란 단어의 정의는 근대부터 150년이 넘게 확장되고 손질되어 왔으며 그 기간을 거쳐온 모든 세대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인생 주기가 길어진 오늘날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거나 혹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부여하며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의 발명. 여기서 발명은 중년이라는 개념이 도시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산업화된 사회로 진입하던 현대 국가의 대변신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선 중년은 젊고 새로운 것을 격찬하는 대량 소비주의와 자기개발 산업의 압도적 성장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변화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약속이 결합돼 현재와 같은 중년의 삶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중년은 일종의 문화복합재라 할 수 있는데요. 중년이란 상품을 생산 및 판매에 경쟁을 수행하는 사업 네트워크는 필연적으로 중년과 관련된 역경을 필요 조건으로 합니다. 그 역경에는 중년에 겪게 될 기력 쇠퇴와 실패, 무기력에 대한 과장된 고뇌 등이 포함되죠. 이 복합체가 만들어낸 시장에서 열등감을 조장하고 그 걱정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는 상품들이 우리를 매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중년의 위기라는 풍경을 만들어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년에 대한 인식을 관심으로 연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년은 가장 소외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소위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년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저 기득권화되는 것과 동요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이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는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려면 각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중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현재 중년의 위기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겪게 되는 문제들도 많은데요. 노후의 경제력, 건강, 가족관계, 역할 상실에서 오는 상실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과 함께 간과되면 안 될 것이 바로 안티에이징 문화입니다. 안티에이징 문화가 노년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노년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의식을 자각하고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진보와 현대의학의 획기적 발달이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미친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안티에이징 문화와 중년이 결합하면서 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쇠락과 소멸로 인식하고 체념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인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 과정을 늦추고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노년의 시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젊음을 연장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의학기술은 질병과 퇴화, 사회적 소외라는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시켜 노년을 도움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무기력한 시기로 규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세월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그 반대로 조용히 뒤에 물러나 체념하고 소외를 받아들이는 이들로 분류해 중년과 노인으로 나누는 사회적 문화는 모두 안티에이징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안티에이징이란 상업적 구호에 잘 드러나듯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노화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그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낙오와 패배로 정의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자본주의적 가치와 대량 소비 문화의 지배적 영향 아래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명백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시간이 흐르며 나이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만 돼도 중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100세 시대라 불리는 만큼 현재는 50대, 60대를 중년이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사람이 젊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화의 과정을 무의미한 여정으로 여기기보다 개개인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